어제 아니면 오늘 이제 반등할 자리 얘기들을 했었는데 분명 이제 오전까지는 반등을 안 하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급격히 반등을 합니다. 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반등했잖아. 여러분 말씀해 주셔서 너무 솔직히 감사하고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래서 뭐 요새는 뭐 누가 짤 돌더라고요. 뭐 나라를 구한 뭐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 겸사겸사 안 그래도 제가 현충원 옆에 살아가지고 오늘 현충원 좀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매년 가는 곳들이 있어요. 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예전에 천안함 동지들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매년 가서 제가 이제 하는데 간만에 또 그 오늘 듣고 나서 생각이 나가지고 갔다 왔었습니다. 어, 주식 투자 실패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종목 선택이랑 투자자 습관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정보의 격차가 줄어서 요새는 주도주는 대부분 다 잘 고릅니다. 워낙 뭐 유튜브에서 좋은 종목도 알려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되는데 투자 습관은 인간의 본성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고쳐도 투자에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예전에 제가 썼던 책이 주식의 심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현재 43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뭐 책 홍보하려고 한 내용들은 아니고 아마 구하지도 못할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때 책에서 이제 주식의 심리라는 책을 제가 정말 쓰고 싶었었던 게 뭐냐면 투자는 심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두가 돈을 잃을 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 대항해 시대와 튤립 버블의 교훈. 인간의 뇌는 투자를 방해한다. 뭐 X 이론과 경제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심리에 대한 얘기를 넣어놨는데요. 이 심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증시가 어쨌든 반등을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명령 내리는 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미리 좀 영상을 찍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식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오른 가격을 보고 무섭다라는 판단보다는 이거를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에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 올랐으니까 계속 오르겠지. 이런 관성의 심리를 느끼는 건데, 그 속내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서 검색을 열심히 하거나, 지인들을 사라고 설득하거나, 이제 오른다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떨어진다는 뉴스는 회피하거나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 부르는 거죠. 대중이 열광하는 주식들은 계속 오르면 좋겠지만 영원히 오를 수 있는 주식은 없어요. 결국 떨어지는데 대개 한 1년 정도 오르고 나면은 하락하거나 뭐 실적이 정말 좋은 경우 한 2, 3년 상승하는 경우 있지만 대개는 한 1년 보거든요, 수명을. 그러면 실적과 기대감보다는 주가가 먼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은 기대감은 남아있는데 주가만 손실 보는, 그러니까 손실을 그대로 떠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면에 기관이라던가 외인들은 그 기대감을 그렇게 가중치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만의 매도 룰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회피합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원래는 국민연금이었었어요, 옛날에. 자, 주도주가 하락하는 구간에 들어서면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손실을 본다는 얘기고, 이제 특히 개인들은 본전을 찾는 심리 때문에 다시 본전이 올 때까지 팔지 않고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행동경제학 심리학에서 매우 잘 알려진 비합리적인 행동이에요. 2002년에 카너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전망 이론이라는 걸 이제 냈거든요. 거기에 주요 개념이 손실 회피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이건데요.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기쁨보다 1,0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실의 고통을 더 느끼고 손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는 리처드 탈러가 정신적 회계라는 개념을 말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주식 하나하나 별도의 정신적 계좌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 주식을 샀을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보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본인의 매수가가 다 기준점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오릅니다. 10,000원이 됐다가 20,000원이 됐다가 30,000원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30,000원에 많이 사죠. 절대적인 양을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점이 30,000원이 됩니다. 그 30,000원에
사놓고 높은 가격의 기준점을 만드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본전을 거기에다가 세팅값을 두니까 본전이 안 오니까 장기로 보유하면서 손실이 누적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손실 계좌를 없애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손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전만 되면 팔자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후회 회피라는 감정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버티게 되는 건데요. 주식을 팔았다가 오르면은 후회를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거 팔다가 오르면 어떡할 거야?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쵸? 또 하나. 더 떨어져도 계속 들고 있으면은 회복할 수 있다는 자기 합리화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 보유를 더 강화시킨다. 그런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난 주식은 빨리 파는 경향이 있고 손실이 난 주식은 장기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처분 효과라고 부르죠. 이 심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 사람들은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틀렸다, 잃었다는 것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처음 상승하는 시기에 대부분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릅니다. 1차 고점까지는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시장의 참여자가 늘어나고 대부분이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면 오르고 올라서 사고 빠르게 오릅니다. 문제는 주가와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한번 급락이 오면은 이제 다수의 사람들은 손실 회피 심리가 발동돼서 본전이 오면 팔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와도 1차 고점 때보다 사려는 사람이 적고 팔려는 사람은 많아요. 이런 이유로 2차 고점은 1차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어떻게 했어요? 1차 고점 부근에 샀죠. 그러니까 2차 고점이 와도 아직 본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팝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2차 고점도 꺾이게 돼요. 왜냐면 이때가 본전인 사람들은 계속 팔거든요. 2차 고점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본전 심리가 발동하면서 팔고 나가는 사람도 갑자기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또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관과 외인은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1차 고점과 2차 고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고점에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 회피, 정신적 회계, 후회 회피 심리까지 발동하면서 팔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실험이 있었는데요. 2022년에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서 한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 20만 명의 일일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었어요. 그때 결과 이 처분 효과가 개인 투자자 중에서 또 많았었고 투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나타났고 가치 평가가 어려운 소형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고변동성 그리고 바이오 아니면은 거래 대금이 적은 것들 또는 거래 빈도가 높은 종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소형주도 아니고 가치 평가가 어려운 종목도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들이 많이 샀고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많이 샀고 고변동성이라는 점에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대중의 심리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계산하시고 이 심리와 좀 어긋나는 방법으로 좀 심리와 똑같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 투자에서 성공하려면은 자기 본능대로 가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대중의 심리에 맞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 심리를 정확히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가는 길대로 따라가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난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피난길이 있고 적은 사람들이 가는 피난길이 있습니다. 그럼 그 피난길에 매복해서 공격을 하려는 사람이라면은 다수가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거기가 죽는 자리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할 매수랑 뭐 분할 매도, 손절 기준점을 만드는 것 같이 이제 감정을 배제하는 전략들을 쓰거나 아니면은 다수의 심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전략을 쓰거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계속 좋은 주식을 발굴해 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면 새로운 유망주가 넘쳐나면은 기존의 주도주를 떠나보내는 게 마음이 좀 덜 아파요. 근데 유망주 하나도 없이 주도주를 떠나보내면은 어차피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머물자라는 생각이 되면서 이 손실을 또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버는 상황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어쨌든 예전에 썼던 이 주식의 심리 책을 제가 다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봅니다. 아마 책은 절판돼서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중고로는 거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 팔려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